기아 타이거즈가 전격적인 결단을 내렸다. 올 시즌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의 부진이 장기화되자 구단은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47홈런을 기록한 장타형 내야수 바비 델백 30을 정경 영입했다. 이번 영입은 구단의 8월 승부수다. 리그 순위 싸움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타선의 장타력 회복은 절대적인 과제였고 기아는 확실한 한방을 갖춘 거포를 찾았다. 기아 구단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에서 검증된 장타력을 보유한 바비 델백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팀 타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감히 결단했다고 밝혔다. 계약 조건은 총액 $100만 수준으로 알려졌다. 델백은 2016년 보스턴 레드삭스의 4라운드로 지명된 뒤 2020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하여 데뷔 23경기에서 무려 8홈런을 때려내며 이름을 알렸다. 2021 시즌에는 25홈런 78타점을 기록하며 파워히터로 자리 잡았다. 이후 타율 하락과 삼진율 증가로 빅리그 입지가 줄었지만 마이너리그 트리플A에서는 여전히 홈런 머신으로 군림했다. 올 시즌 트리플A에서도 17홈런 59타점 오브스 0.894를 기록하며 여전한 파워를 과시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올 시즌 중반까지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후반기 들어 타선이 급격히 식었다. 특히 클러치 상황에서의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후반기 15경기 기준 기아의 팀 타율은 0.245로 리그 7위, 팀 오패스도 0.675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장타를 때려줄 타자가 없었다는 점이다. 주포로 기대했던 위즈덤은 시즌 초반에는 팀 홈런 1위를 달리며 존재감을 보였지만 8월 들어 타율 0.145의 홈런 3개로 급격히 추락했다. 이범호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득점권에서 상대 투수가 실투를 던지는 기회는 한두 번뿐인데 그걸 놓치는 장면이 많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실제로 기아의 득점권 타율은 0.256에서 0.21로 떨어졌고 후반기 팀 득점권 장타율은 리그 최하위에 가까운 수치다. 위즈덤은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88홈런을 기록한 장타형 3루수 출신으로 시즌 초반에는 23홈런 56타점을 기록하며 홈런 부문에서 팀 내 압도적 1위였다. 그러나 주자가 있을 때 타격감이 급격히 식었다. 득점권 타율은 0.205, 88타수 18안타, 홈런 3개에 그쳤다. 주자가 없을 때는 타율 0.283에 홈런 15개를 기록해 솔로포 의존증이 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감독은 위즈덤은 자신이 원하는 공만 기다리는 스타일이다 보니 투수들이 약점을 파악하면 쉽게 공략당한다며 루킹 삼진이 잦은 이유를 분석했다. 반면 NC 다이노스의 외국인 타자 데이비스는 공격적인 성향으로 초구부터 노리는 스타일이라 대비된다고 언급했다. 기아는 7월부터 외국인 타자 교체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위즈덤보다 더 좋은 카드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KBO 외국인 타자 시장은 시즌 중반 이후 옵션이 제한적이었고 메이저리그와 계약 가능한 선수들도 K보행에 소극적이었다. 바비 델백은 원래 KBO 9개 구단으로부터 입단 제안을 받았던 선수다. 이는 메이저리그 계약 여부와 관련된 내부 규정 및 협상 상황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즌 후반 델백이 마이너리그에서 방출되고 기아가 강력하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구단 관계자는 델백은 메이저리그 잔류를 최우선으로 했지만 우리가 제시한 역할과 포스트 시즌 기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강력한 파워와 내야, 수비 유틸성을 모두 갖춘 점이 매력적이었다고 밝혔다. 델백은 기아와의 계약 발표 직후 보스턴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K버에서 뛰는 것은 전혀 새로운 도전이라며 한국 팬들의 열정과 기아의 우승 경쟁의 매력을 느꼈다고 말했다. 델백의 합류로 기아의 타선은 장타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델백이 5번 혹은 6번 타순에 배치된다면 하위 타순까지 장타 위협이 가능해진다. 또한 델백은 1루와 3루 모두 소화할 수 있어 김도영의 컨디션이나 부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기용할 수 있다. 수비 부담을 줄이면 타격 집중력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야구 해설위원 A씨는 델백은 파워가 뛰어나지만 메이저리그에서 실패한 이유도 삼진율이었다며
KBO 투수들의 변화구 적응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해설위원 B씨는 한국 투수들은 제구력이 좋고 초구부터 유인구를 던지는 경향이 있다. 달백이 이를 빨리 분석해 대응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기아 팬 커뮤니티는 달백 영입 소식의 환호와 우려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일부 팬들은 드디어 제대로 된 거포 영입, 김도영, 나성범, 달백 중심 타선 기대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또 다른 팬들은 위즈덤도 초반엔 좋았다, 후반에 적응 못하면 똑같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달백 영입으로 후반기 반등을 노리고 있다. 남은 시즌은 길지 않다. 달백이 빠르게 KBO 투수들의 패턴에 적응하고 팀 타선의 약점이었던 결정적 한방을 책임질 수 있을지가 기아의 가을 야구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바비 달백의 장점은 단순히 홈런 개수가 많다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2021년 메이저리그에서 25홈런을 기록했을 때 그의 평균 타구 속도는 92.6마일, 약 149km/h로 리그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최고 타구 속도는 113마일, 182km/h에 달해 잘 맞으면 담장을 훌쩍 넘기는 천연 파워를 입증했다. 마이너리그 기록을 보면 달백은 풀시즌 기준 40% 이상의 장타율 비중을 꾸준히 유지했다. 올 시즌 트리플A에서도 장타율 0.508, 홈런당 평균 비거리 124.5m를 기록해 여전히 장타력이 건재하다. 그러나 약점도 명확하다. 삼진율, 빅리그 통산 37.1%로 리그 평균 22%대보다 훨씬 높다. 변화구 적응력, 슬라이더 커브의 헛스윙률이 40%에 달한다. 좌완 상대 약세, 2021에서 2023 시즌 좌완 상대 OPS가 0.690으로 우완 0.782보다 낮다. KBO 리그에서는 변화구 활용 비율이 높고 제구 중심의 투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약점을 얼마나 빨리 극복하느냐가 핵심 과제다. 달백이 한국 무대에서 성공하려면 단순한 파워 외에 여러 적응 과제가 있다. 1. 경기장 크기. KBO 구장은 메이저리그에 비해 작지만 외야 펜스 높이가 높거나 중앙 펜스 거리가 긴 구장도 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는 중앙 122m, 좌우 100m로 장타자에게 유리한 편이다. 2. 투수 유형. KBO 투수들은 직구 평균 구속이 메이저리그보다 3에서 5km/h 낮지만 변화구 비중이 높다. 특히 체인지업 슬라이더 조합에 익숙해져야 한다. 3. 시프트 제한. KBO는 메이저리그와 달리 완전한 시프트 금지가 없어 강한 당겨치기 성향의 달백은 수비 시프트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빠른 손목과 밀어치는 능력을 보완하면 장타 범위를 넓힐 수 있다. 4. 시즌 일정. 장거리 원정과 장마, 우천 취소가 잦은 한국 시즌 특성상 컨디션 조절 능력이 필요하다. 기아 팬들은 SNS와 커뮤니티에서 호랑이 군단이 드디어 승부수를 던졌다는 반응을 보이는 한편 메이저리그에서도 삼진이 많았는데 KBO 투수들이 변화구만 던지면 어떡하나, 나는 우려도 적지 않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외야석 예매율은 달백 영입 발표 직후 20% 이상 상승해 그의 첫 홈 경기 데뷔전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기아는 현재 리그 3, 4위권에서 치열한 순위 싸움을 벌이고 있다. 달백이 잔여 경기에서 OPS 0.900 이상, 월평균 5홈런 이상의 성적을 낸다면 기아는 단숨에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단기전에서는 한방의 가치가 배가 된다. 지난해 삼성의 루인 디아즈가 8월에 합류해 가을 야구에서 맹활약한 사례가 기아의 기대감을 키운다. 달백의 합류는 기아의 올 시즌 향방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다. 위즈덤이 채우지 못한 클러치 장타력, 중심 타선의 폭발력을 되살릴 수 있다면 기아는 다시 한번 호랑이의 발톱을 세울 수 있다. 남은 건 달백이 한국 투수들의 변화구와 리그 특성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 그리고 포스트 시즌 무대에서 47홈런 괴물의 이름값을 증명하느냐다.